그거 가지고 뭐 돌아가실 때 갖고 가려고 그러나? 애들이 딱 귀에다가 옷을, 아,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부모 욕해도 되는 거로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스프링과도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살살 누르면은요, 살살 눌러져요. 근데 콱 누르면 탕 튕겨나갑니다. 억제하면, 무리하게, 강제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배타적 우선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본 게 다예요. 절대 남의 말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자란 게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이해력,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특별히 이런 그 가정적인 배경 또 한 가지 사회교육도 무시 못해요. 애들이요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어디서 받았니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가서 역추적을 해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금융교육을 시켰습니까? 하면은 그 부모들이 대개 저희들은 금융교육을 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해본 적도 없는 금융교육을 애들은 아 저게 우리 부모가 나한테 교육하는 거려니 하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식들 경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은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 보고 놀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애들만 교육 잘 되길 바래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생활 속에서 본이 돼야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가정이라는 것은 일체적인 사회화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배워나가느냐? 집안에서 부모들의 역학관계를 보면서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보면서 배워나간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불만 요인이 많이 있을까 하고 따져봤어요.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불안 요인 뭔가 하고 따져보니까요. 돈 문제더래요. 돈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더라. 어떤 사람들하고의 돈 문제에서 가장 갈등이 생기는가? 통장 반장과 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와 나.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줬던 아주머니와 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상처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 때문에 상처가 없는 집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왜 언니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왜 형부한테는 해주고 우리 남편한테는? 그 갈등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들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 이외에 금융교육을, 경제교육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았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라고 카드를 줬대더라.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은요. 절반 이상이 용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용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용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도 사줘요. 간식 다 사줘요. 교통비도 줘요. 준비물도 사줘요. 심지어는 아이들 친구 생일 선물까지 부모가 챙겨줍니다. 그래놓고서는 두 가지로 나눠줘요.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애는 돈을 주면은 다 모아요. 기특해요. 왜 모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모으지. 또 어떤 부모는요. 우리 애는 돈을 주면 다 흘리고 다녀요. 돈을 중요성을 모르니까. 부모가 다 사주는데.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인이 돼서 수도 없이 많은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들한테 미리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그 선택을 하는 기량을 키워주는 선택을 하는 기술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 용돈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치고 다 사주고 난 다음에 간식거리까지 사주고 우리 애 용돈 주니까요. 게임밖에 안 해요. 당연히 게임밖에 안 하죠. 할 게 없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방소비. 어떤 애들은요. 누가
샤프 펜슬 하나 갖고 있다면 난 초등학생이 샤프 펜슬 150개 갖고 있는 거죠. 필통을 60개를 갖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우개, 명품 지우개 5만 원, 6만 원짜리 지우개 갖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 걱정을 애들 때문에 하지 말고 본인 때문에 하세요. 그 보고 따라 배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 맞벌이 부모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맞벌이 부모들은 애들의 생활비와 용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해낸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준 수단이 돈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소망과 정성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나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느냐, 성의가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쓰고 갈 것이냐. 돈을 많이 벌어서요. 나는 부자로 죽을래. 불행한 거예요. 나는 부자로 살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돈을 쓰는 과정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행복하게 쓴다는 것은 우리 집에 100만 원이 있다. 200만 원이 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해 가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 통제라는 거는요. 스스로가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요령이 없어요. 욕구 통제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참는. 그래서 드디어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도록 경제적 풍족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호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결심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돈을 멉니다. 일정한 돈을 벌기 전에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중간에 집도 사고 별장도 사고 요트도 사고 하면서 한 35살쯤 돼서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됐습니다. 이선 지금 40이 됐어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스포츠카를 삽니다. 한 2억,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주는 스포츠카를 샀대요. 웬만한 차들은 부릉부릉 붕 하고 가는데 이 차는요, 붕 하고 날아가는. 남자들이 차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광내기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광을 냅니다. 열심히 그 스포츠카 광을 내고 있는데 애가 옆에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하고 보니까 얘가 못을